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두 의원님. 네. 초선 의원들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다 그랬었죠 오늘. 예, 어제 초선들 뭐 한 20몇 분 모여서 이야기도 했고. 예. 예. 근데 뭐 초선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넘쳤는데 예. 상황이 조금 해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해결 국면으로 네, 넘어갔습니까? 그 이제 사실은 조금 기강된 목소리들이 있었고 네. 또 당사자 간에 또 목소리도 오고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뭐 어제 김종인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예. 윤석열 후보가 예.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좀 가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됐고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오늘 역할을 주면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 측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복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윤석열 후보도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준석 대표가 해야 할 일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조금씩 이렇게 국면이 이제 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초선들 만났을 때 어제 아침에 보니까 마침 국회 앞에 의장단 우리 그 국회의원 대표들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 네. 국기계양대 뒤쪽에 보면은 네네.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전기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문득 생각에 우리는 모두 내연기관차를 참 휘발유차, 경유차를 다 타고 다니지 네. 저 사람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구동 방식이 달라서 그런가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방향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지면은 대표도 끝이고 그래서 둘 다 하게 돼 있는데 그 구동 방식 선대위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은 그런 차이는 아니었나 싶어요. 어제 네.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 이거 너무한다 사퇴하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사실 어제는 두 개 안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분기별인가 해서 초선이 한 60명 가량 됩니다. 58명인가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총무단 같은 걸 해서 이제 초선들 논의를 하는데 그 6명 뽑는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논의가 시작된 여러 논의가 오갔겠죠. 그걸 나중에 이제 지금 분기에 우리 총무단이 쭉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그 시간에 사사건건 출연한다고 오른 바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 최영도 의원님 정치적으로 싹 넘어갑니다. 박성준 의원님 자 후보와 대표의 치킨 게임은 끝나간다 조정 국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 지난 울산회동인가요? 예. 끝났다고 하고서 폭탄주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빨간 티셔츠 그런데 후드티 입고 오히려 나왔죠. 더 악화되지 않았으니까 왜 악화됐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는 한쪽을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벼랑 끝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정치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자체가 워낙 위기 국면에 와 있는 것이죠. 위기 국면에 왔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모습과 함께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봉합 단계로 간다고 보는 건데 근본적 원인은 선대위 안에서의 그 권력 다툼이 내재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왔을 경우에 그것이 봉합을 넘어서 화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예. 민주당은 지금 원팀 행보 계속 이어갑니다. 이재명 후보의 옆에 이낙연 전 후보가 이렇게 섰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도 이렇게 딱 섰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도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이제 이 화합과 이제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번 대선 민주정부 이제 4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또 정세균 후보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도 민주당이 큰 어른이고 네. 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이제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 이제 지원에 나섰고 또 정세균 후보는 지금 후원회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팀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민주당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영도 의원님은? 저는 뭐 조금 불안했는데 그나마 저 참 오랜 동안 정치생활을 해오셨고 또 정부의 총리도 해오신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두 분이 옆에 계시니까 저 불안한 행보를 조금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뭐 말씀이 너무 자주 바뀌시고 하니까 솔직히 집권에서는 또 무슨 일을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그 정세균 또 이낙연 두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의 경륜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휴게실에서요. 최영두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최영두 의원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공보단장을 맡아야 아이고, 왜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네. 아 이게 저격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하게 돼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바로 들어오자마자 지금 쑥 들어오네요. 쑥 아, 들어가지고 제가 한 10년 동안 뭐 공보 대변이 너무 해가지고 그거 피곤합니다. 아니 보니까 이 예. 저격에 이게 몸이 배신 분 같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 그 점잖게 질문의 하겠죠. 의도는 아니었는데 바로 저격이 들어오시네. 아니 그 점잖게. 네. 배워야죠. 네, 알겠습니다. 불안하다. 이렇게 또 치고 왔습니다. 4호 사모님께서 이번 주에 제가 아니 잠깐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후보는 진짜 윤석열 후보다. 지금 그 이거 또 다시 아니 하시면. 지금 제가 그 얘기 우리 휴게실에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셨는데. 아니죠.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음. 그래야 국민의 뜻을 진짜 배우고 정치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구나 배워야죠. 예. 저기 김건희 씨 사과는 사과 국면으로 네. 이 김건희 늪에 빠진 윤석열 후보 좀 벗어나게 될까요? 국민들이 계속 보시겠죠. 네. 계속 보실 테고 그러나 어쨌거나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사과했고 직접 얼굴로 보이면서 그 아마도 이제 당사자의 절절한 심정 얼마나 정말 그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뭐 배우자 때문에 잘 나가던 대선 후보가 지금 발목이 잡힌 것처럼 보이니까 그 배우자로서는 얼마나 가슴 칠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런 심정들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 또 뭐 결혼까지 이야기 이런까지 나왔는데 그런 절절한 심정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뭐라 해도 안 받아들였을 테니까. 저는 뭐 그 후보 부인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이 보통 이제 정치는 내가 보는 모습보다는 국민이 맞습니다. 바라보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직해요. 그리고 집단지성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면 국민이 이렇게 바라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진정성이고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 김건희 씨가 그런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국민이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의 판단 몫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박성준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네, 예. 박성준 의원님 요즘은 불안감 TV 말고 LED로 다 바뀌었어요. 네. 자, LED 그래서 LED가 더 정확하다는 거죠. 네. 점 하나까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다 또 뭘 숨겨 놓으셨구나. 알겠어요. 네. 4호 사모님께서 이번 주에 이준석이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요. 500원 겁니다. 이번 주에 이준석 대표 돌아옵니까? 돌아온다 봅니다. 자, 예. 박성준 의원님은 아니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겠죠. 왜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이런 대선 국면에서 만약에 박차고 나갔을 경우에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니까 오긴 올 텐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봉합이지 이게 화합이 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릇이 깨져가지고 지금 다시 뭐냐면 이게 풀로 붙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온다고 했을 경우에도. 근데 당대표 사실은 이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고 선대위에서 이상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죠. 선대위에서. 이제 근데 당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인가 당연직인데 사실은 그 뭐 당대표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홍보 미디어 본부장인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더 훌륭한 분들이 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당대표로서는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만이 해오던 브랜드가 뭐냐면
청소차, GPS 청소차 있죠. 그 청소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학생 지부를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유럽 정당에서나 볼 수 있던 정당의 대학생 지부를 만드는 작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저 선거를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몰두해 있는데 지방선거가 바로 닥쳐옵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전부 지역 선거에 나가실 분들이 나서시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선 후보 옆에 막 계속 따라다니는 그렇죠.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룰 세팅. 지금 민주당은 대부분 여당입니다. 자, 제가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죠. 예. 그가 지금 이제 당대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선에서 선대위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상임 선대위원장 했나요?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당대표가 됐던 이유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올드 정치, 기득권 정치, 꼰대 정치 하지 말라.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됐고 선대위 역할이 있는 건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과거의 기득권 정치, 올드 정치, 공작 정치 뭐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또 공작 정치 갑자기 그게 있겠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없는 사실 만들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가 이제는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치의 모습을 오히려 배제시키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역할을 주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시더라도 또 나가실까 돌발 행동은 또 하지 않을까 좀 그러게 좀 마음속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또 성숙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상대로 네. 매우 불순한 이야기지만 네, 알겠습니다.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63님께서 토론 없는 대선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소견 정견 서로 마주보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길을 찾는 것이 정치인데요. 이윤지님 근데 진짜 특검 때문에 토론 안 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주 1회씩 토론하자. 국민들이 이거 보고 판단하게 하자. 이렇게 또 치고 나옵니다. 최영도 의원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사람들의 의구심이 벌써 두 사람이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선 라인에 보자면은 3위, 4위에 있는 사람이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2위에 있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고 그 제일 위에 몸통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더욱이 이게 잠잠해지는 거 했더니 바로 그 최근에 한 분이 또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뻔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마 오늘도 저도 조금 전에 이재명 특위하고 왔는데 뭐 누구를 모른다고 했던 사실을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 어디 호주인가 오시아니아 가서 찍은 사진 또 나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덮으려고 지금 뭐 다른 이슈 화제를 돌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이 매일 바뀌는데 말이 매일 바뀌는데 어떻게 그걸 말장난처럼 그걸 합니까? 그래서 아니 할 건데 하게 돼 있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럼 우리가 그 법정 토론도 할 것이고 오늘도 토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끼리 토론하는 것만 더 성실한 토론이 아니고 오늘 방송기자 클럽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권은국 토론했죠. 이분들은요 더 예리하게 물어봅니다. 더 예리하게 검증합니다. 국민들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특검은 특검대로 하자는 거예요. 특검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거고 TV 토론은 매우 중요한 게 어떤 상품이 좋은지를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TV 토론에 나와서 이러한 문제가 아니 검사 출신 아닙니까?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토론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권자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맞습니다. 지금 공중파를 이용해서 TV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 착각하고 있는 거가 하나가 뭐냐면 이 TV 토론은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 될 필수 과목인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거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영두 의원님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이 얘기를 이야기합시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니 지금 원래 허장성세 건투에 보면 허장성세 피우다 가드 내리고 있다가 바로 어퍼컷 맞습니다. 스트레이트 바로 들어갑니다. 토론 말솜씨로 현란하게 국정감사 피하듯이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될 문제인데 그리고 그 토론 피할 이유도 없고
그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바뀌어요 계속. 국토보유 하자 그랬다가 안 바꾼다 그러고. 전에는 불과 대선 경선 때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당을 갖다가 온통 토지 보유 세력의 무슨 토호당이니 무슨 당이니 그러다가 지금 우리 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정책을 지금 서울 바꾸고도 있지 않습니까? 왜? 서울과 수도권에서 너무 민심이 나쁘니까. 그런데 미치를 못하겠어. 이러다가 또 왜냐하면 이분은 지난 10년 동안 성남시장 지사하면서 줄곧 그런 식으로 빈부 뭐 편가르기 하고 토지 가진 사람 집인 사람 무슨 편가르기 하고 전세를 나쁜 것이라 그러고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어떤 적대적 이분법식에 가르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표가 떨어지고 막 그 위험하니까 말씀을 살짝 바꾸시는데 우선에 그 정책부터 확실히 하시고 제가 입장을 분명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도 의원님이 또 저격을 하니까 저도 또 한 말씀 해야 되겠네요.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토론이 아니고 저격이고. 아니 토론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면은 모든 걸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52시간도 폐지하자, 뭐 최저임금제도 폐지하자. 그렇진 않고요. 종부세도 폐지하자.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방에 이제 교부금으로 가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주택 문제도 그래요. 청약통장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주택 정책 막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검증하자는 거죠. 후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토론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러면 주제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의원님이 이게 중요한 게 그동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4잔이 6잔이 막 7, 8명 나오기 때문에 후보가 구분이 안 되고요. 또 몇 가지 외워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대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 토론을 했을 경우에 자유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후보가 정말 내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세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경제정책 관련된 부분도 얘기해서 정말로 유권자들이 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더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누가 더 유능한 후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주자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토론을 보고서 정할 때 말 잘하고 막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는데 오늘 말 번지르게 하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책의 일관성. 네.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나 이낙연 정세균 참 잘 배우시라 잘 보좌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갑작스럽게 줄곧 이렇게 이야기해 오다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 가서 대구 표심 얻어야 되니까 아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했다가 아 진짜 내가 존경한다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렇게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시고 그게 사람들의 준 강력한 이미지가 아 저분은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집권하면 막상 권력을 쥐고 나면 또 다르겠구나. 아니 그런 불신을 주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분명한 그 정리와 그런 신뢰를 주고서 이거 토론이란 것은 말주변 싸움이 아닙니다. 신뢰의 싸움입니다. 아니 이제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다고 보여요. 역대 이제 그 TV 토론을 분석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토론의 내용도 내용인데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어리게 하려고. 제가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분이 진정성 있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국민적 판단 기준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도 주는 거고요. 내용에 대한 것도 주고 이 사람이 정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지금 시대에 후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고 그것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다, 깊다는 걸 좀 보여주면요. 국민들이 한테 오히려 점수를 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최호주님께서 이 후보가 공약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토론에서 공격하세요. 최영두 의원님 그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 하셨고요. 4988님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1935님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토론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남진자님은 우리는 윤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잘 몰라요.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나서서 1대1 토론해야 우리가 듣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1521님 의견은요. 안 나오시겠다는 분을 굳이 나오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나머지 훌륭한 분들하고 열심히 토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을 이재명 후보는 원한다. 토론하자 국민들 앞에.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피하는 느낌을 준다. 이게 조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피한 느낌을 준다는 것도 그 인선입견이고. 네. 아니 그리고 당사자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대장동 가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가보니까 대장동 그 지금 사태 비극적 선택을 하신 분들의 유족들의 절규도 들리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그 문제가 태어나게 나기는 아무 그 사람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고 김문기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 어떤 일이 생긴지 좋은 일은 자기가 다 하고 나쁜 일은 밑에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한전 직원이 하면은 대통령이 옷 벗어야 되냐고 택돔 이야기를 했다가 한전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화를 냈는데 왜 하필이면 한전 직원을 또 비유를 하냐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인경은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때가 되면은 토론하고 토론에서 다툽니다. 다투고 지금 관련된 부분도 토론할 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요. 문제는 정말 일목요연한 정책들을 양 후보가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정책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저쪽도 정리를 해서 이게 후보의 말로 될 문제가 아니고 딱 토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공약을 지키겠다는 걸 확실한 세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각을 짜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기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대통령은 야 그 원전 어떻게 됐어라고 다그치니까 장관이 혼이 나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을 조인트를 까고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기 확신에 넘치는 대통령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나라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내놓으면서 국민에게 좀 그렇죠. 선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게 무슨 일을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대장동을 갔는데 그러면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정말로.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좀 하자니까요. 하자니까. 아니 그걸 그 국민의힘에 있는 특검법에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법사위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니, 빠져 있고. 양당이 법안을 냅니다. 같이 상징해서 대체 토론을 해서 같이 대안을 만들면 되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우리가 피할 이유 하나도 없고 왜냐.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하신 분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법무부인 부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힘이 재밌냐면 이번 특검법안이 나온 게 곽상도 전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건? 네. 아니 그것도 말 저거고 자 국회는 곽상도의 같은 조사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특검법을 예전에 발의했거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 특검이란 것은 그 특검법이란 것은 제출한 절차이기 법안의 때문에 주요 내용이 곽상도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다른 의원 다 같이 했죠. 공동 발의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주당은 이렇게 겁니까? 됩니다. 어차피 상설 특검이든 인적 특검이든 시기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은 자 민주당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특검법을 다 상정을 해요. 해가지고 그 대체 토론을 합니다. 상설법안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특검법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문제 중요하다. 수사하자. 수사 미흡하다. 특검하자. 여야가 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네. 찬성이 근데 안 돼요. 지금 계속 안 돼요. 왜냐하면 법안을 상정을 하질 않아요, 이분들이. 민주당이 상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는 게 그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이름을 이재명 특별법안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곽상도 의원 전 의원 50억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비리 관련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그 돈이 대장동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공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 당시에 그 시의원이라든가 성남시에 있던 이런 사람들도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김은혜 의원이 오늘 그래서 이재명 특위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드러날 거고 이재명 후보의 당시에 선거 공보물이라든가 이런 데 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말이랑 완전 180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거 요치는 뭐냐면은 모든 수사를 다 하자는 건데 우리 못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틀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상설 특검이냐 지금 특검법을 통한 특검이 차이인데 왜냐하면은 상설 특검을 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굉장히 좁습니다. 상설 특검을 하면 정말 국민의당도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중립적인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는 건데 지금 공수처 만드는 거 보십시오. 공수처 온통 야당 언론 막 통화 기록만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데 상설 특검이냐 그거는 새로운 법을 만든 중립적 특검이냐 그 차이입니다. 중립적 특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지금 이제 뭐 최영두 의원님도 그쪽 캠프에서 이제 그 선대위에서 일을 하니까 후보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파지티브한 면이 있는 거고 또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조명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위한 대안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 마지막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네. 내년에도 특검을 서로 하자는데 특검 그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여당과 야당에서 서로 탓하면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래 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그 특검법 특검하자. 해봐라 다 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저 민주당은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 그 관련된 부분 다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다 하죠. 다 받아주면 다 되잖아요. 하죠. 그런데 아니, 왜 그걸 내용을 빼고 이렇게 법안을 내용을 상정하려고 빼는 하는 거예요? 필요도 없고 민주당이 넣으면 특검법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특검법은 아니죠. 지금 우리 당 상설법을 마음대로 통해서. 특검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상설 특검은 왜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수처 제가 해보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TV 토론을 아이고, 얘기할 때도 참. 그렇고 지금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토론하겠다. 그럼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 물결로 만들어가서 하시길 바라겠어요. 아니 제가 얘기한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토론은 토론대로 하면서 그런 정치를 펼치는 것이 때로는 후보의 그런 모습이다. 배수진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토론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특검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할까봐 국민들 아니 걱정하고 그렇지 있어요. 않습니다. 자, 토론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죠. 예. 토론은 뭐 마지막 선거 기간 동안 하겠죠. 뭐 한 3회 오늘 정도. 예. 올해 2021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많은 법들 통과됐는데 기억나는 법들 많을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법이 이렇게 통과됐으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씩 짚어주십시오. 최영두 의원님. 예, 저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이정표전 3.15 특별법을 통과시킨 게 가장 큰 보람이었는데, 네네. 훌륭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최영두 의원. 우리 산업화 그리고 디지털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우리 후보도 그렇고 모두 다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팬데믹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을 텐데 특히 저는 좀 더 전차하고 싶은 건 교육입니다. 교육. AI 지금 우리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아닙니까? AI 디지털 인력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고 지역 대학도 다시 살리는 그런 법안들을 청년들 지금 살리고 예, 지역도 준비 중입니다. 살리는. 네네.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의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연착륙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의 개선적인 측면에서의 법안들 좀 마련하고 또 수정 법안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나 실망이 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달라집니까? 그때는 우리 당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겁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판단과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막 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잘하겠죠. 내년에는 잘해야죠. 또 하나 뭐냐면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한테 수천억 대 몰아줬습니다. 알았다니까요. 네, 최가박당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